2026년 최저시급이 1,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유 포함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 26년도의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17년 만에 노사 및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26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종 수령액은 크게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실제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 기본급. 두 번째, 일주일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식을 보장하는 주휴수당. 그리고 세 번째, 1년간의 근속에 대한 보상인 연차수당입니다. 이 3가지 요소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정확한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숙지하고 계신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든 수당을 시급에 녹여서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하는 포괄시급제도가 활용이 되는데요. 얼마 드릴게요, 시간당 얼마 드릴게요, 시간당 13,000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시급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 계산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정당한 수당이 제대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분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각 수당의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실질 포괄시급을 역산해서 제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각각 기관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법적인 부분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기관 모두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구조는 2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 15시간 근무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상을 근무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하루에 2시간 반씩 5일 근무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여기에 더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제약을 받죠. 이것은 방문요양보호사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 15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무 일정을 조정을 해서 주 4일 하루에 3.5시간씩 근무하면서 총 14시간을 일한 경우 단 1시간 차이로 이 모든 법적 수당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초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으로 좀 더 깊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제55조에 적혀 있어요. 제55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러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는 주휴일에,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 임금을 우리가 이전에 일하려고 했던 월화수목금의 일만 한다면 그러면 추가로 보장받는다, 일을 하지 않고도, 이런 얘기예요. 3시간 근로한 부분은 3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중에 6시간씩 근무한 근로자는 6시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죠. 이 권리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하기로 했던 날짜에 딱딱 맞춰서 근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2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약속한 시간이에요.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돼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 근로자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시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한 4주간을 평균해서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조건이 2번째가 있는데 뭐냐, 일주 소정근로 일을 개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근. 약속만 하면 안 돼요. 약속한 시간에 월화수목금 만약에 3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으면 근무를 월화수목금에 3시간을 모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된다. 개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휴수당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을 해야 되고, 월수금으로 계약을 했다면 월수금 모두 출근해야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지각이나 조퇴는 사실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을 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서 실제 일하신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를 할 수가 있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시간 엄수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 만근 시에 주휴수당이 주는데, 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주중근무 만근을 했을 때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주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39,960원의 3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이분들은 3시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선생님들도 헷갈리고 월급을 주는 대표님들도 원래 맨날 시급으로 계산하다가 헷갈리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일 근무 시에 하루에 유급 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급에,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지금 계산했을 때 그 시급의 5분의 1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5분의 1, 그래서 2026년은 2,064원이 되네요. 그래서 주휴 포함 기본급 더하면 12,384원이 기본이 됩니다. 다음은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연차 수당, 발생 기준부터 수당까지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를 해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에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죠. 놀아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2가지 필터를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 규모, 아까도 잠깐 주유에서 나왔었죠. 주유랑 다르게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들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는 주휴수당과는 좀 차이가 있는 점이죠. 두 번째 필터는 개인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개인은 4주를 평균해서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요양, 2시간 반 미만 근로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있겠죠.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유급휴가가 매달 만근을 했을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월에 대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1년이 지난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잘 개근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 분들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3년차 넘어서는 16일, 5년차 넘어서는 17일, 이런 식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루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해서 오래 다닐수록 연차가 늘어나죠. 자,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원래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 일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 또는 연차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연차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연차 수당은 시급에 포함시켜서 줄 게 아니고요. 연차를 원래 쓰게 해주는 게 원래 정답이고, 만약 못 쓰는 경우에는 따로 1년 뒤에 이거 미사용 수당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게, 목돈으로 주는 게 원래 정확한 방법인데요. 워낙 많은 기관들이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니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근로자 기준에 연차 수당이 15개가 생긴다고 하면 1년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여기다가 이제 최저시급 곱해서 123만 8,400원입니다. 시간이 적은 방문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이것보다는 시간에 비례해서 금액이 적어지겠죠. 3시간 기준 8분의 3이죠 3시간 기준으로는 46만 4,400원이 됩니다.
이게 1년치 연차수당이고요. 요거를 시간당으로 풀어가지고 얼마의 연차수당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1년에 몇 시간 근무를 평균적으로 하는지 계산을 해줘야지 계산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결론만 보고 캡처하세요. 일단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선생님의 근무시간 계산은 하루에 3시간, 일주일당 5일이니까 7일당 5일을 일하니까 2를 곱합니다. 1일당 3시간 곱하기 7일당 5일 곱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1년이 365일, 우리가 1년 동안 몇 시간 일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1년 대 365일 이걸 곱해줍니다. 그러면 1년간의 3시간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근로시간은 총 1년 동안의 시간 782.14시간이 나오네요. 앞에서 1년간의 연차수당이 46만 4,400원이라고 했죠. 요거를 782.14로 나누면 시간당 594원이 시간당 금액이 되겠죠. 요걸 개수별로, 그러니까 연차 개수별로 다르겠죠.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로 띄워드릴게요. 오래 일하셔서 연차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올라가겠죠. 자, 이제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계산을 다 해봤고요. 26년 방문요양보호 선생님들 기준으로 월급 상세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주 5일 월 금 근무를 하고 1일 3시간 근무를 한 선생님이다 가정할게요. 그 외 가정은 표와 같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걸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기본시급 1320원, 거기에 주휴수당 2064원, 연차수당 11일 기준이에요. 이분 435원, 포괄시급이 12819원이 되고요. 요거를 3시간씩 5일, 일주일에 4.345주 곱하면 세전 83만 5,4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이게 4대 보험 떼기 전 금액이에요. 다음은 3시간씩 2케이스 6시간 일하는 요양보호 선생님 2년차 기준으로 연차가 15개일 때 임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연차가 15개니까 연차수당이 594원으로 바뀌었죠. 바꿔서 포괄시급은 12,978원, 진짜 13,000원 시대네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6시간 그리고 5일 4.345주를 곱하면 세전 169만 1,683원, 2케이스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각각 기준이 다 다르시니까 내 급여를 계산할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의 합은 12,384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차에 따라서 수당만 추가해서 시급을 계산하고 거기에 하루 일하는 시간 Y시간만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직접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 가세요. 그럼 지금 계속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5시간 이상만 계산했는데 가족요양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은 60분 이상 또는 90분 이상 근무를 진행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죠. 따라서 연차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했으면 그 시급에 대한 시간만 곱하시면 월급 계산이 나오고, 계약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 기준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부분이 따로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급 곱하기 그냥 시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26년 최저시급 1,320원으로 됐을 때 이걸 가정해서 방문요양보호 선생님의 최저임금하고 주휴 연차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포괄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고, 분석 결과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요양보호사 실질소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걸 확인했죠. 특히 주 15시간 근무 여부는 이런 수당의 지급 자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근로 조건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아셨을 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방문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정 근로시간, 기본시급, 연차, 주휴 꼭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급여 명세서 다 주시죠? 그거 꼼꼼히 분석하세요. 매월 받는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 수당 등이 분리해서 적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인지를 하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런 핵심적인 작용효과를 알려드렸잖아요.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대화를 해보는 게 빠릅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 이유가 있냐 얘기를, 이게 노동부 달려가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 정부기관을 활용하세요. 임금 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활용을 하시고요. 그전에는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서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표님들은 지금 오늘 보신 걸 바탕으로 해서 계약, 계산 이런 것들 잘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 계산만큼은 직접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요 천천박사였습니다. 혹시라도 숫자 틀린 게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